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둘째 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4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6만 6천 명에 그쳤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월가가 소비 지출 급증이라는 호재와 함께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5월 9일 현지 시간으로 4시 43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입니다. 이혼 당일 멜린다 게이츠에게 2.4 빌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배분하였는데 여성 부호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obs Figures Fall Far Short of Expectations BBC 방송 보시죠. 미국의 4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6만 6천 명에 그쳤는데요.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 90만 명 내지 200만 명 고용 증가에 비해서 훨씬 덜한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에 실시한 1.9 빌리언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못 미친 거죠. 3월 중의 77만 명 고용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요. 여가 및 접대 업종의 고용은 계속 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그 외에 비즈니스 서비스, 교통 운수, 제조업 등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전월에 6.0%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총 실업자 수는 98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작년 록다운 시행 전에 570만 명에 비해서 410만 명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이 적었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경기 부양책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승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군요. 그러나 고용시장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여건은 명백한데요. 우선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경기 부양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GDP와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를 보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다가 곧 반등을 했는데 이유는 일시적 고용 부진으로 경기 호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중 증가세가 둔화한 요인은 고용 공급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에 대한 수요의 감소가 원인이 아닌다는 거죠.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찾고 있는데 근로자는 고용 희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실업자들은 주 정부의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의 매주 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취업보다 실업수당 수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몬타나주 정부는 실업수당 중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몬타나주는 실업자가 재취업하면은 1,200불의 근로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군요. 여기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대규모 구제자금 지급이 고용 공급 감소라는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몬타나주에서 재취업 장려금 1,200불까지 주는 걸 보면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Consumer spending is surging, but so is inflation.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5월간은 현재 경기 부양책에 의한 소비지출 급등으로 GDP가 호전된다는 호재와 함께 소비지출 급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의 악재가 지금 더불어 있다는 겁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 3월에 9.7% 급증에 이어서 4월에도 견실한 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향후 또 소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매 판매는 미국 소비 지출의 3분의 1 비중을 갖고 있고, 이 소비 지출은 GDP의 3분의 2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증가가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 소매 판매 급증은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주는데요. 거리 등으로 억제되었던 여행 등 서비스 소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와 목재, 철근, 기금속 등의 가격 상승이 현저한데요. 이를 원자재로 하는 상품 가격 상승이 초래되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보도를 보면 미국의 철근 가격이 작년 5월 50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1,500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톤당 가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벌써 반영되고 있는데요. 작년 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이 0.2%였는데 올해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고 2월에는 2.8%, 3월에는 4.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월에도 3.5% 이상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참고로 제가 미국 물가 동향, 소비자 물가, 도매 물가 지수를 오른쪽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현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Spike in inflation will prove as short-lived로 보는 거죠. 내년에는 연준의 2% 물가 목표 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참고로 연준은 지난 2015년의 금리 인상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2013년 5월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조만간 실시하고 금리도 2년 후에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자 당시에 프레자일 5,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브라질의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본 유출이 심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여타 EM 국가들에도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늦추고 또 금리 인상도 2015년 12월에 갔어야 했는데, 근데 이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다시 경제 회복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연준의 2% Flexible Inflation Target, 즉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책은요. 조기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물가 지수 동향을 보면요. 이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시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의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국채 및 mortgage backed security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금융 긴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5월 9일 현지 시간, 지네바 현지 시간 오후 4시 43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5,728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망자 수도 327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3.3%로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반해서 동남아의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11억 7,165만 8,700명으로 전주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발병 순위는 전주와 순위 변동이 없이 동일하고요. 현재 순위를 보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터키, 러시아, 영국, 이탈리,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순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지난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가 이혼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이혼 당일 멜린다에게 24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양도하였군요.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현 세계 최고 기부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공동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혼 후의 재산 배분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혼 후 취득 재산을 50대 50으로 배분한다고 하네요. 멜린다가 추가로 재산을 배분받을 소지가 크고요. 따라서 세계 여성 가부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2년 전 세계 최고 부호 제프 베조스와 이혼한 맥켄지 스코트는 당시 아마존 주식을 받아서 1위의 세계 여성 가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이 582억 달러에 달합니다. 맥켄지 스코트는 재산의 반 이상을 세상에 기부하는 기빙 플래지에 이미 가입하였고요. 작년에 벌써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되겠죠? 6조 5천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빌 게이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불명한데요. 벌써 여친 얘기가 나오네요. 5년 연상인 인블라드라는 여성이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매년 봄에 함께 비치 베케이션을 갔다고 하네요. 또 한 여성은 셜리 왕이라는 중국계 여성인데요. 본인이 허튼 소문이라고 이미 밝혔네요. 참고로 5월 현재 세계 부호 순위를 보면요. 1위가 제프 베조스, 2위가 일론 머스크, 3위가 버나드 아놀트, 그리고 그 가족들이고 4위가 빌 게이츠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예상대로 4월 물가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과 연준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이에 따라 최근에 국채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순풍을 탔던 기술주가 이제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생겼고요. 연초에 급격히 올랐던 국채금리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이렇게 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로 다시 올라갈 우려가 커졌다는 거죠. 오른쪽 국채금리 수익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별 일정은 첨부한 주간 다이어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